unfold.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하나의 상품이고 교회가 거대한 기업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또 가장 파괴적인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죠. 바로 사이비 종교 산업의 내부를 아주 샅샅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현재 대한민국 땅에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자신을 하나님이나 다른 성경 속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수백에 달하죠. 이건 그냥 단순한 종교 현상 이렇게 볼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구원이라는 어찌 보면 가장 궁극적인 상품을 팔아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거대한 시장을 아주 냉철하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 생태계를 메시아 주식회사라고 부를 건데요. 뭐랄까, 카리스마 넘치는 창업주, 즉 교주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마케팅을 하고요. 또 다단계 같은 영업망으로 쑥쑥 성장하는 그런 기업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 프레임으로 이들의 성공 전략 또 실패 전략까지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죠. 왜 유독 대한민국이 이런 메시아 스타트업들의 성지가 되었을까요?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은 시장 분석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시장 환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성공한 비즈니스는요, 반드시 시장의 빈틈, 그러니까 결핍을 파고들거든요. 1950년대를 보세요.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는 추상적인 교리보다 즉각적인 기적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7, 80년대에는 경제는 막 성장하는데 그 그늘에서 영적 공허함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겨났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 90년대 이후부터 기존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기성교회가 스캔들로 신뢰를 잃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경쟁자들한테는요, 말 그대로 블루오션이 확 열린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상품의 차이가 확 갈리는 겁니다. 기존 교회가 언젠가 천국에서 보상받을 거예요 하는 안정적인 장기 저금 상품 같은 걸 제안했다면 이 메시아 주식회사는 지금 당장 여기서 부와 건강을 얻는다, 이런 고수익 단타 상품으로 시장을 후려친 거죠. 소비자의 불안한 마음을 정말 정확하게 읽어낸 겁니다. 자, 그럼 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은 어디일까요? 몇몇 주요 플레이어들을 마치 기업 프로필 분석하듯이 케이스 스터디처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바로 신천지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조직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들이 파는 핵심 상품은 정말 강력합니다. 신천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뜯어보죠. 핵심 상품이 뭐냐? 바로 영생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 삶이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공포가 죽음이잖아요. 이걸 파고드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상품이 있을까요? 이걸 모략이라는 기만적인 영업 전술이랑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서 쫙 퍼뜨립니다. 타겟도 아주 명확해요. 경쟁사,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우수 고객들을 빼내오는 거죠. 다음 기업은 JMS입니다. 여기는 신천지랑은 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해요. 종교에다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성적 착취를 교묘하게 결합한 아주 기형적인 모델이죠. JMS의 전략은 정말 정교한 타겟 마케팅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상품을 교주와의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로 포장을 해요. 그리고 모델 워킹이나 치어리딩 같은 젊은 사람들이 혹할 만한 매력적인 문화활동을 미끼로 쓰는 거죠. 특히 타겟 고객층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젊고 키 크고 명문대에 다니는 여성. 거의 포식자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각 기업의 전략이 한눈에 쫙 들어오죠. 모든 기업에는 자신만의 핵심 경쟁력, 그러니까 USP가 있잖아요. 신천지는 영생, JMS는 메시아와의 사랑, 통일교는 국제 결혼을 통한 이상 가정을 내세웁니다. 각자 다른 상품으로 다른 시장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공통점이 보이죠? 창업주, 즉 교주 한 사람에게 모든 게 집중된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 이들이 바로 메시아 주식회사 시장의 경쟁자들이자 이 생태계 그 자체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객을 확보하고 또 그 인력을 관리하는 걸까요? 이들만의 영업 비밀과 아주 특별한 인사, HR 정책,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들의 포교 과정이 현대 마케팅에서 말하는 세일즈 퍼널 이론하고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먼저 길거리에서 MBTI 같은 걸 미끼로 잠재 고객의 개인정보, 즉 리드를 수집하죠. 그 다음엔 비밀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매 전환, 즉 입교를 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새로운 고객이 이번엔 또 새로운 고객을 데려오는 무급 영업사원이 해낸 겁니다. 완벽한 무한동력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니 그럼 어떻게 사람들을 월급도 안 주는데 이렇게 충성스러운 직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바이트 모델이 그들만의 핵심 인사관리 전략입니다. 행동, 정보, 사고, 감정 이 네 가지 측면에서 개인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식입니다. 일단 잠을 안 재워요. 복장까지 일일이 통제해서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인터넷 검색? 그건 영적 간음이라면서 절대 못하게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 그럼 바로 그건 사탄의 생각이야 라는 말로 생각 자체를 멈추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을 떠나면 끔찍한 저주를 받는다는 공포를 심어서 죄책감으로 꽁꽁 올가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발적 노예를 만들어내는 이들만의 무서운 인사관리 비법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쭉 살펴갔습니다. 근데요, 이 화려한 성공의 대차 대조표 뒷면에는 과연 어떤 비용이 숨어 있을까요? 이 산업이 우리 사회에 청구하는 진짜 비용, 그리고 그 미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업들이 끊어놓은 진짜 비용 청구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젊은이들의 청춘이 사라지고 또 이 모든 걸 수습하기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죠. 이 모든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청구되는 겁니다. 결국 수익은 교주 한 사람이 독차지하는데 그로 인한 손실은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되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이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아주 강력한 세 가지 무기를 꺼내듭니다. 첫째, 막대한 자금력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겁니다. 둘째, 수만 명에 달하는 신도들의 표를 무기로 정치권과 결탁해서 보호막을 만들죠. 셋째, 평화운동이나 봉사활동 같은 아주 그럴듯한 행사로 자신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세탁하는 겁니다. 정말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위기관리 전략이죠. 결국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 남기는 진짜 비용은 바로 달아 없어진 청춘이라는 거죠. 이들은 메시아 주식회사라는 거대한 기계에 갈려들어가 소비되고 버려진 하나의 소모품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오늘의 분석은 결국 이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믿음이 상품이 되고 구원이 비즈니스가 될 때 그 눈부신 성공의 대가는 궁극적으로 누가 어떻게 치르게 되는 걸까요?